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엄마, 쿠팡 쓰세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는 대답했죠. 응, 왜? 엄마 어제도 너희 집에 반찬 보냈는데. 엄마, 지금 당장 비밀번호 바꾸셔야 돼요. 우리 집 주소, 아빠 병원 주소, 할머니 요양원 주소 다 털렸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68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쿠팡만큼은 자신 있게 썼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필요한 건 뭐든 주문했죠. 부산에 계신 시어머니께 영양제,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아이들 간식, 제주도에 사는 동생한테 명절 선물까지. 편하고 빠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3,370만 명. 뉴스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그 안에 나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쿠팡을 쓴 게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10분이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그날 겪은 일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쿠팡을 쓰신다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4,500명으로 추정되며 4,500명. 나는 그 숫자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안에 들어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4,500명이면 확률적으로 나랑은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뉴스 속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빨래 돌리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쿠팡 해킹 사건.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침착한 남편이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응, 아침에 봤는데 4,500명이라던데. 우린 괜찮을 거야. 아니, 지금 속보 떴는데 3,370만 명이래요. 3,370만 명.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370만 명?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3,370만 명이요. 아침 발표가 완전히 잘못된 거래요.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3,370만 명? 그게 말이 되나요? 나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리모컨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화면 하단에 빨간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 당초 발표의 7,000배, 3,370만 계정 피해 추정, 7,000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4,500명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어떻게 한 회사가 피해 규모를 7,000배나 잘못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370만 명이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어요. 쿠팡을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 안에 없을 리가 없었죠.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쿠팡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평소엔 자동 로그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벌써 누군가 내 계정에 들어온 걸까? 내 비밀번호가 바뀐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로그인은 됐어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했어요. 지난 6개월간의 주문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생수 한 박스, 휴지 3묶음, 간장 2병, 손주 기저귀, 시어머니 영양제, 아들네 집 아이들 간식. 하나하나 보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관련 뉴스를 전부 찾았어요. 해킹은 6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6월 24일. 나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서 6월 사진들을 봤어요. 아, 그때 손주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구나. 아마 평소처럼 쿠팡에서 장을 보고 있었겠죠. 내가 주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간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몇 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커들은 쿠팡 시스템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주문한 모든 것, 클릭한 모든 것, 검색한 모든 것을 다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쇼핑 패턴, 생활 습관, 가족 구성까지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쿠팡을 얼마나 자주 썼을까요? 일주일에 2~3번은 썼을 겁니다. 생수, 휴지, 세제 같은 생활용품부터 식료품, 건강식품까지. 특히 무거운 건 직접 들기 힘드니까 전부 쿠팡으로 시켰어요. 로켓 배송이 좋아서, 새벽 배송이 편해서 그렇게 몇 년을 썼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쿠팡 정말 편해. 나이 들면 무거운 거 들기 힘든데 집 앞까지 배달해 주잖아.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주소만 쓴 게 아니었어요. 부산에 계신 시어머니께 영양제를 보낼 때,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손주들 간식을 보낼 때, 친정어머니께 과일을 보낼 때, 그때마다 다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배송지를 여러 개 저장해뒀어요. 편하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시어머니 댁, 아들 집, 친정, 동생 집.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장해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털렸다는 겁니다. 내 주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소까지. 내 가족들의 생활 정보가 통째로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주소들의 메모까지 달아뒀다는 겁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1234 해시태그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부재시 문 앞에 놔주세요. 이런 메모들까지 다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이 사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의 정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91세입니다. 혼자 사세요. 귀가 어두우셔서 초인종 소리를 잘 못 들으십니다. 아들은 맞벌이 부부라 집을 자주 비웁니다. 손주들은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생입니다. 그 모든 정보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이번 해킹은 랜섬웨어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몽땅 빼낸 다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래요. 국가 수준의 해킹 기술을 가진 범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내가 뭘 샀는지, 언제 샀는지, 누구한테 보냈는지까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생활이 통째로 누군가에게 들여다 보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내내 뉴스만 봤습니다.
기자들이 쿠팡 본사 앞에서 리포트하고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한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3,370만 명이면 성인 인구의 65% 수준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이건 재난이에요. 자연재해처럼,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우리를 덮친 재난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도 쿠팡 써요? 그럼요, 회사에서도 쓰죠. 비밀번호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우리는 그날 저녁 나란히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설정 메뉴를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계정 설정을 눌렀다가 보안 설정을 눌렀다가 헤매기만 했어요.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절대 이상한 문자 오면 클릭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목소리도 심각했습니다. 평소엔 괜찮아요. 엄마라고 하던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3,370만 명.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사고였어요. 한 기업의 보안 사고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도 당할까? 그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걸까? 불안과 두려움이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 얼굴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편하자고 쓴 쿠팡이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확히 뭐가 털렸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개인정보라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유출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문 내역 일부요. 여기까지는 엄마도 아시죠? 응,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문제는 주소예요. 엄마가 쿠팡에 저장해둔 배송지가 몇 개예요? 나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 댁, 아들네 집, 친정, 동생 집.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봤어요. 5개? 아니 6개? 그게 다 털렸다는 거예요. 엄마 계정 하나에 우리 가족 주소가 전부 들어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물건을 보낸 모든 사람들의 주소가 함께 나간 거였습니다. 아들이 내 휴대폰을 받아 쿠팡 앱을 열었어요. 배송지 관리 메뉴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주소들이 주르륵 떴어요. 우리 집 경기도시 구, 시어머니 댁 부산광역시 구, 큰아들네 서울특별시 구, 친정 전라남도시. 하나하나 보다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각 주소 옆에는 내가 정성스럽게 적어둔 메모까지 있었어요. 공동현관 비밀번호 1234 해시태그 경비실 통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집에 안 계시면 문 앞에 놔주세요. 박스 비닐 꼭 씌워주세요. 초인종 안 들리시니까 전화 주세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메모들까지 다 해커들한테 보인 거예요. 공동현관 비밀번호, 집에 언제 비는지, 거동이 불편한지 이런 정보들이 전부 노출된 겁니다. 엄마,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사기꾼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심지어 집 털이까지 가능해요. 택배 사칭?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며느리, 내가 아까 택배 하나 받았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닌 것 같아. 대금 결제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는 그냥 5배송인 줄 알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시작된 걸까요? 엄마, 더 큰 문제는 주문 내역이에요. 아들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내 주문 내역이 중나열됐어요. 관절 영양제, 시어머니 댁, 아기 기저귀, 큰아들네, 혈압약 보조제, 친정. 이거 보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관절 영양제를 보냈다는 건 할머니가 관절이 안 좋으시다는 뜻이에요. 기저귀를 우리 집으로 보낸 건 손주가 있다는 뜻이고요. 혈압약 보조제는 외할머니가 혈압이 높으시다는 거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구나. 주문 내역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기꾼들은 이런 정보를 조합해요. 할머니, 따님이 보내신 영양제 받으셨어요? 근데 결제가 안 돼서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정말 보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영양제를 받았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귀가 어두우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누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전화하면 속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배송 메모에 부재시 경비실이라고 쓰면 그 집은 낮에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문 앞에 놔주세요는 공동현관은 뚫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는 내가 남긴 메모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집 보안의 약점을 알려주는 지도 같았어요. 내가 편하려고 배송기사님을 배려하려고 쓴 메모들이 이렇게 위험한 정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네. 엄마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1234-를 쓰셨잖아요. 누구든 우리 집 공동현관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쿠팡은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엄마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그게 다 기록돼요. 그럼 사기꾼들은 엄마의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보내는지, 그게 가족인지 친구인지, 얼마나 자주 보내는지, 그런 것들이 다 분석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엄마가 매달 초에 시어머니 댁으로 영양제를 보내시잖아요. 사기꾼들은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은 효부네.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구나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를 미끼로 엄마를 속이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며느님,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급한데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요. 이런 식으로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병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사기꾼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아들이 또 다른 예시를 들었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직접 전화할 수도 있어요. 고객님, 쿠팡입니다. 지난달 부산으로 보내신 영양제 결제에 오류가 있어서요. 카드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엄마는 실제로 영양제를 보냈으니까 의심 안 하시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나는 의심 없이 카드 번호를 불러줬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인 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거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메일도 문제예요. 이메일은 왜? 엄마 이메일 주소가 털렸잖아요. 사기꾼들이 쿠팡을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고객님, 계정이 해킹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메일함을 확인했을 때 쿠팡에서 온 것 같은 메일이 있었어요. 그냥 스팸인 줄 알고 삭제했는데 혹시 그게 사기 메일이었을까요? 엄마, 메일 확인해 보세요. 아들이 내 핸드폰으로 이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휴지통을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이었어요. 고객님의 계정 보안을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들이 그 메일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발신자 주소 보세요. 쿠팡 공식 이메일이 아니에요.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그 링크를 클릭했다면 그럼 내 계정 정보가 또 털렸을 거예요.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보가 털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생활 전체가 노출된 거예요. 누가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무슨 병이 있고, 언제 집을 비우고, 누구랑 가까운지. 이 모든 게 사기꾼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이름하고 주소가 털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 전체가, 관계망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리돼서 범죄자들 손에 넘어간 거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들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막으면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사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직 이상한 메일에 속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예요. 그리고 엄마 또래 시니어 분들이요. 왜? 우리가 특별히 더 위험한가? 네. 사기꾼들은 무작위로 전화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타깃을 정해요. 그리고 그 타깃 1순위가 바로 시니어예요. 나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호구로 보인다는 건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내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어요. 엄마,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통계적 사실이에요. 아들이 노트북으로 자료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 통계였어요. 그래프를 보니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시니어가 많이 당할까요? 순진해서?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시니어를 노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뭔데? 첫째, 돈이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 퇴직금, 연금. 젊은 사람들보다 목돈을 가진 경우가 많죠. 둘째, 가족을 사랑해요. 자식,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셋째, 기술에 약해요. 문자 링크가 가짜인지 전화번호가 조작됐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는 정말 그랬습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 손주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전화가 오면 나는 정신없이 당할 거예요. 아들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할머니 친구분 한 분이 사기당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응, 박 여사님. 그분이 어떻게 당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것만 알았어요.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사고 났어요. 민수는 손주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약간 달랐대요. 그래서 내가 민수니? 물어봤더니 할머니, 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래요. 급한데 할머니밖에 없어요라고 했대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얼마 필요하니? 물어봤대요. 500만 원이요. 사고 합의금이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만 알아주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은행 가서 송금하셨대요. 500만 원을. 네. 나중에 진짜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그제야 사기당한 걸 아신 거예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고 자책하셨을까요? 그 500만 원은 평생 모은 돈이었을 텐데. 엄마, 이게 바로 가족 사칭 사기예요. 그리고 이번 쿠팡 유출로 이런 사기가 10배는 정교해질 거예요. 왜? 이제 사기꾼들이 진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박 여사님 사건은 그냥 손주라는 관계만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할머니, 저 민수예요. 할머니가 저번 주에 보내주신 간식 잘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낸 물건까지 알고 전화한다면 나는 100% 속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소까지 아니까 더 무서워요. 아들이 다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기사였어요. 택배기사 사칭 사기 급증. 엄마, 요새 이런 사기가 많대요. 진짜 택배기사처럼 집 앞까지 와요. 초인종 누르고 할머니, 택배요 하면서 문 열라고 해요. 문 열면 그냥 들어와요. 그럼 강도잖아? 네. 근데 이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니까 아예 건물 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경비실에 호 할머니 댁에 택배 왔는데 안 받으세요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도 의심 안 해요. 실제로 그 집 주소가 맞으니까요. 나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91세 노인이에요. 귀도 어두우시고 거동도 불편하세요. 만약 누가 찾아와서 따님이 보낸 택배예요라고 하면 의심 없이 문 여시겠죠. 그럼 아들아, 할머니한테 당장 전화해야겠다. 잠깐만요, 엄마. 전화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한테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면 할머니가 오히려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예민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밤에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니어분들이 사기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뭔데? 외로움이요.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찾아뵙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러다가 누가 전화해서 다정하게 말 걸면 반갑죠. 특히 손주 목소리 같으면 더 반가우시고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나도 가끔 그래요. 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러다 누가 전화하면 반가워서 한참을 이야기하게 돼요. 심지어 보험 권유 전화도 처음엔 귀찮지만 상대방이 친절하면 괜히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기꾼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시니어한테 전화하면 절대 급하게 끊지 않아요. 천천히,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해요. 할머니, 요즘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머, 고맙네 하시면서 경계를 풀죠. 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시니어가 많이 당하는지. 우리가 순진해서도 멍청해서도 아니에요. 외롭고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친절에 감동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보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액 1위가 60대예요. 평균 피해액이 젊은 층의 3배래요. 왜 피해액이 더 많은데? 사기꾼들이 시니어한테는 큰 돈을 요구하거든요. 손주가 사고 났는데 합의금이 3천만 원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요.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돈 요구 안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시니어는 있을 가능성이 높죠. 평생 모은 돈, 퇴직금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겠네. 네. 특히 이번 쿠팡 사건 이후로는 더요.
사기꾼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뭘 보내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럼 표적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예시를 하나 더 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꾼이 유출된 데이터를 봤어요. 아, 이 사람은 매달 부산으로 영양제를 보내는구나. 받는 사람 이름이 박. 나이가 90대네. 아마 시어머니겠지. 그리고 서울로는 기저귀를 보내네. 손주가 있구나. 아들 며느리는 맞벌이인가 보다. 낮에 집 비우는 시간이 길겠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님, 따님이세요? 아닙니다. 며느님이세요? 며느님이 어머님 걱정하시면서 오늘 택배 보내셨는데요. 주소가 잘못됐나 봐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뭘 보냈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럼 경계를 안 하세요. 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만약 시어머니한테 그런 전화가 오면 의심 없이 대응하실 거예요. 아니면 엄마한테 직접 전화할 수도 있어요. 고객님,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어머님께 보내신 영양제가 배송 중 분실됐습니다. 재발송하려면 카드 재결제가 필요한데요. 엄마는 아까 영양제 보낸 거 생각나시니까 의심 안 하시죠? 그럼 카드 번호를 알려주겠지. 네. 그럼 끝이에요. 카드 정보 털리는 거죠.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정교해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죠.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시어머니를 지키려면, 손주들을 지키려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화 온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세요. 손주 이야기면 손주한테 직접 전화하고, 택배 이야기면 쿠팡에 직접 전화하세요. 근데 급하면 어떡해? 엄마, 진짜 급한 일은 없어요. 사고가 나도 병원에 가도 경찰이 와도 가족이 직접 전화해요. 낯선 사람이 대신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돈 보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을 모르니까예요. 문자에 링크가 와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 못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별하는데? 일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무조건이요. 쿠팡에서 왔든 은행에서 왔든 정부에서 왔든 링크는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진짜 중요한 연락이면? 진짜 중요한 연락은 링크로 안 와요. 앱으로 알림 오거나 등기우편 오거나 전화 와요. 문자 링크는 99% 사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문자 링크 절대 클릭 금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해요. 그냥 개인정보 털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의 타깃이 된 거예요. 특히 시니어는 1순위 타깃이고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잘 말씀드릴게. 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일단 끊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지킬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조심하라고만 하면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10분이면 돼요. 근데 이 10분이 엄마 아빠를, 할머니를, 우리 가족 전체를 지켜줄 거예요. 남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뭐부터 하면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쿠팡 비밀번호부터 바꾸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고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쿠팡 앱을 열긴 했는데 비밀번호를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어디 들어가야 하는데? 아들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일단 쿠팡 앱 열어보세요. 네, 그거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MI 쿠팡 보이시죠? 이거? 네. 그거 누르세요. 나는 MI 쿠팡을 눌렀어요. 화면에 내 이름이 뜨고 아래에 여러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제 위에 톱니바퀴 모양 있죠? 설정이에요. 그거 누르세요. 나는 톱니바퀴를 찾았어요. 작은 아이콘이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돋보기 없이는 힘들 뻔했어요. 찾았어. 이거지? 네. 누르시면 계정 설정 나와요. 거기 들어가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계정 설정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어요. 나는 그걸 눌렀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변경 보이시죠? 어디? 아, 여기 있네. 나는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어요. 그러자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들이 웃었어요. 엄마, 혹시 자동 로그인 돼 있으세요? 응, 맨날 그냥 앱 열면 바로 들어가지더라. 그럼 비밀번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비밀번호 찾기 누르세요. 나는 화면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엄마,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받으세요. 나는 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6자리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걸 입력했어요. 좋아요. 이제 새 비밀번호 만드세요. 뭘로 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생일이나 전화번호 쓰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은 그런 거 다 시도해봐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섞어서 만드세요. 그럼 너무 어려워서 내가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사랑해, 이런 거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 I love my family. 여기서 첫 글자만 따면 ILMF가 되잖아요. 여기에 숫자 좀 넣고 특수문자 하나만 붙이면 돼요. ILMF 2024. 이런 식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괜찮은 방법 같았습니다. 나는 손주들 건강해를 생각했어요. 영어로 하면 그랜칠드런 헬시. 첫 글자는 GH. 여기에 손주 생일인 507을 넣고 느낌표를 붙였어요. GH 507. 이 정도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 만들었어. 좋아요. 이제 확인차 한 번 더 입력하시고 저장하세요. 나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나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 해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됐어? 아니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뭐? 이메일이요. 엄마, 쿠팡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 뭐예요? 나는 생각해 봤어요. 네이버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이버 메일이야. 근데 그것도 바꿔야 해? 아니요. 이메일 주소는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메일 비밀번호는 바꾸셔야 해요. 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이메일도 있거든요. 사기꾼이 엄마 이메일로 들어가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이메일 털리면 쿠팡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받아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럼 네이버 비밀번호도 바꿔야 되는 거네? 네. 지금 바꾸세요. 나는 네이버 앱을 열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네이버 설정 들어가서 계정 관리, 비밀번호 변경. 쿠팡보다는 조금 더 쉬웠어요. 나는 또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엄마 힘내로 했어요. 맘 파이팅. MF 2024. 이 정도면 기억할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 갑자기 로그아웃 되더라고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래? 정상이에요, 엄마. 비밀번호 바뀌면 다시 로그인해야 해요. 나는 새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어요. 이제 됐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또 있어? 자동 로그인이요. 그게 뭔데? 엄마, 쿠팡 앱 열 때마다 비밀번호 안 치고 바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자동 로그인이에요. 편하긴 한데 위험해요. 만약 엄마 폰을 누가 훔쳐가면 그 사람이 바로 쿠팡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자동 로그인을 끄는 게 나아? 네. 불편하긴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요. 아들이 다시 내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쿠팡 앱 설정 다시 들어가세요. 계정 설정, 로그인 설정. 여기 보면 자동 로그인 있죠? 이거 끄세요. 나는 스위치를 껐습니다. 파란색이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쿠팡 열 때마다 비밀번호 쳐야 해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안전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도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빠도요. 지금 하세요. 남편도 옆에 앉아서 똑같은 절차를 따라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남편은 원래 이런 게 나보다 나아요. 아들이 우리 둘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쿠팡이랑 이메일은 안전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또 뭔데? 다른 사이트들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사이트? 엄마, 쿠팡 말고 다른 데도 가입하신 거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그런데요. 응, 있긴 한데 자주 안 써. 근데 혹시 그 사이트들 비밀번호가 쿠팡이랑 똑같으신가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다 똑같았어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전부 같은 걸로 해뒀거든요. 그게 비슷하긴 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제일 위험해요.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똑같이 쓰시면 한 곳만 뚫려도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럼 다 바꿔야 해? 네. 귀찮으시겠지만 꼭 바꾸셔야 해요. 지금은 쿠팡이 털렸지만 다른 데도 언제 털릴지 몰라요.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달라야 해요.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몇 개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 외우지도 못할 텐데. 아들이 내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메모해 두세요. 메모. 그럼 누가 보면 어떡해? 폰 메모장 말고 종이에 적어서 집에 보관하세요. 지갑이나 서랍 같은데요. 그리고 사이트 이름이랑 비밀번호만 적지 말고 힌트만 적으세요. 손주 생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엄마만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나는 수첩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손주 건강, GH507, 네이버 엄마 힘, MF 2024.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비밀번호는 안 적으셔도 돼요. 힌트만 적으세요. 손주 건강이랑 엄마 힘만 적어도 엄마는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나는 비밀번호는 지우고 힌트만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모를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이트는 언제 다 받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하세요. 미루면 까먹어요.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니까 저녁 먹고 나서라도 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꼭 할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죠.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서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혹시 지금 카드 정보 저장돼 있으세요? 쿠팡에? 응, 편하게 하려고 저장해뒀어. 그것도 지우세요. 왜? 만약에 누가 엄마 계정 해킹하면 저장된 카드로 막 결제할 수 있어요. 카드 정보 지우시고 앞으로 살 때마다 직접 입력하세요. 나는 쿠팡 앱 설정에 다시 들어가서 결제 수단 관리를 찾았어요. 저장된 카드가 2개 있었습니다. 나는 둘 다 삭제했어요. 아깝긴 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죠. 다 지웠어. 잘하셨어요. 이제 쿠팡에서 뭘 사시려면 카드 번호 매번 쳐야 해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안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주 사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만 해도 90%는 안전해요. 진짜로요. 나는 가슴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안이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아들아, 할머니는 어떡하지? 할머니는 이런 거 혼자 못하실 텐데. 제가 할머니 댁 가서 해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좀 천천히 쉽게 설명해드려. 네, 알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자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무서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고. 우리 동네 노인정에도 가서 얘기해야겠고,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야겠고, 시어머니한테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 거 요약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나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째, 쿠팡 비밀번호 바꿨어요. 생일이나 전화번호 말고 복잡하게요. 응. 둘째, 이메일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응. 셋째, 자동 로그인 껐어요. 응. 넷째, 저장된 카드 정보 지웠어요. 응. 다섯째,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도 바꾸기로 했어요. 응, 오늘 밤에 할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사기꾼들이 엄마 아빠 계정 못 들어와요. 설령 유출된 정보 갖고 있어도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은 했으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이렇게 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니잖아? 맞아요, 아빠. 100%는 없어요. 근데 90%면 충분해요. 사기꾼들은 쉬운 타깃을 노려요. 엄마 아빠처럼 비밀번호 바꾸고 자동 로그인 끄고 조심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너무 귀찮으니까요. 걔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쉬운 먹잇감은 되지 말아야죠.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좀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세요. 이상한 전화 오면 끊고 문자 링크는 절대 안 누르고 의심되면 저한테 전화하고요. 알았어. 고마워, 아들아. 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20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나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나도 알아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어요. 아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쿠팡 계정은 안전해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아직도 더 해야 돼? 네. 지금까지 한 건 우리 계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계정 해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나 문자로 직접 접근해요. 그걸 막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전화나 문자는 어떻게 막는데? 일단 사기 문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 요새 이상한 문자 많이 받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새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택배 못 받으셨어요. 카드 결제 오류, 정부 지원금 신청 이런 거요. 응, 많이 와. 근데 나는 안 눌러. 잘하셨어요. 근데 엄마, 그 문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함을 열었어요. 스팸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 고객님 택배가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하세요. 이러면서 링크가 있어. 아들이 내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전형적인 스미싱이에요. 이거 보세요. 링크 주소가 이상하죠? COUPANG 아니라 COUPANG 이런 식으로 숫자 0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COUPANG-KR. 캄 이런 식으로 뒤에 이상한 게 붙어 있고요. 나는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해? 엄마,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안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쿠팡은 절대 문자로 링크 안 보내요. 진짜 중요한 알림은 앱으로 와요. 쿠팡 앱 열면 알림 뜨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문자로 온 링크는 100%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문자 링크 100% 가짜. 그럼 은행 문자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행은 링크 안 보내요. 만약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앱에 알림 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전화 와요. 근데 전화도 조심해야 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화는 또 뭐가 문제야? 요새는 발신번호를 조작해요. 화면에 경찰청, 검찰청, 국민은행 이렇게 떠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 안 믿으시면 돼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청에서 왔다면 112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방금 거기서 전화 왔나요? 이렇게요. 은행이면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일단 끊고 확인하는 거.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가족 사칭 전화요. 아까 말한 그거? 네. 할머니, 저 손주예요. 사고 났어요. 이런 거요.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새는 AI로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AI로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네. 유튜브나 SNS에 올라간 목소리 몇 초만 있으면 AI가 그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손주가 엄마 아빠 부르는 영상 하나만 있어도 가능해요.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진짜 손주 목소리로 전화 오면 어떻게 구별해요? 아들이 내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뭔데? 질문하세요. 우리 가족만 아는 걸로요. 예를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런 거요. 사기꾼은 못 대답해요. 당황하면서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바로 가짜인 거예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가족 확인 질문하기. 그리고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하세요. 손주가 사고 났다고? 끊고 손주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안 받으면 부모한테 전화하고요. 급하다고 해도 끊으세요. 진짜 급한 일은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정부에서는 이런 거 막아주지 않나? 스팸 전화나 문자 말이야.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호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보호나라가 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에 신고하면 스팸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가 어디에 유출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쓰는데? 아들이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보호나라 홈페이지가 떴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주소는 www. boho. kr이에요. 검색창에 보호나라 치셔도 나와요.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보호나라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찾았어. 그 다음엔 일단 회원가입하셔야 해요. 본인 인증하시면 돼요. 나는 회원가입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인증하고 이름 넣고 비밀번호 만들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됐어. 좋아요. 이제 로그인 하세요. 그럼 메뉴가 나와요. 개인정보 노출 확인 이거 눌러보세요. 나는 그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내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나는 다 입력했습니다. 이제 검색하세요. 나는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기다리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내 전화번호가 7개 사이트에서 유출됐다고 나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쿠팡만 털린 게 아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나는 목록을 봤어요. 어떤 쇼핑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도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일단 아는 사이트면 비밀번호 바꾸시고 모르는 사이트면 탈퇴하세요. 그리고 보호나라에서 스팸 신고하세요. 스팸 문자나 전화 오면 여기에 번호 신고하면 돼요. 나는 메뉴에서 스팸 신고를 찾았습니다. 클릭하니 신고 양식이 나왔어요. 전화번호 입력하고 내용 쓰고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진짜 차단돼? 완전히 차단되진 않아요. 근데 그 번호가 스팸으로 등록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화 받을 때 스팸 의심이라고 뜨죠. 그럼 안 받게 되고요. 그럼 나한테는 계속 와? 네. 그래서 추가로 해야 할 게 있어요. 휴대폰 자체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아들이 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삼성폰 쓰시죠? 응. 삼성폰에는 스마트콜 기능이 있어요. 이거 켜면 스팸 전화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어떻게 켜? 아들이 내 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전화 메뉴 찾으세요. 나는 설정을 열었어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디 있어? 위에 검색창 보이시죠? 거기에 전화 치세요. 나는 검색창에 전화를 쳤어요. 그러자 전화 관련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전화 이거 누르세요. 나는 눌렀습니다. 전화 설정 화면이 나왔어요. 이제 스팸 및 발신번호 차단 보이시죠? 여기 있네. 그거 들어가세요. 나는 그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옵션이 나왔어요. 여기 스팸 전화 차단 있죠? 이거 켜세요. 나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스팸으로 알려진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돼요. 오, 편하네. 그리고 하나 더. 번호 차단 메뉴 들어가 보세요. 나는 번호 차단 메뉴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번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스팸 전화 오면 그 번호 복사해서 여기에 추가하세요. 그럼 2번 다시 안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앱 들어가세요. 나는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여기서도 설정 들어가세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있죠? 응. 거기 누르면 설정 나와요.
나는 설정에 들어갔습니다. 스팸 필터 보이시죠? 이거 켜세요. 나는 스팸 필터를 켰습니다. 이제 스팸 의심 문자는 자동으로 스팸함으로 가요. 일반 문자함에 안 뜨죠. 그럼 내가 볼 일이 없네? 네. 혹시 중요한 게 스팸으로 잘못 분류될 수도 있으니 가끔 스팸함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LG폰은? LG폰도 비슷해요. 전화 설정에서 스팸 차단 기능 켜시면 돼요. 아이폰은 설정, 전화, 알 수 없는 발신자 차단 이거 켜시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폰을 꺼내서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그럼 중요한 전화는? 중요한 전화는 메시지 남겨요. 음성 사서함이나 문자로요. 그럼 그때 확인하시고 다시 걸면 돼요. 모르는 번호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 얘기, 개인정보 얘기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기.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앱 깔아라, 계좌번호 알려줘라, 비밀번호 말해라, 돈 보내라. 이런 거 시키면 100% 사기예요.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경찰이든 절대 그런 거 안 시켜요. 알았어. 특히 검찰청 조사받고 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 하면 체포된다. 이런 소리 하면 바로 끊으세요. 진짜 경찰이나 검찰은 절대 전화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직접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했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거의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인들한테 알려주세요. 응? 엄마 아빠는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할머니나 친구분들. 이런 정보 공유하세요. 단톡방에 올리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거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도 올려야겠고 노인정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알았어. 꼭 그럴게. 아들이 정리해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거 정리할게요. 첫째, 보호나라 가입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확인했고 스팸 신고 방법 배웠어요. 응. 둘째, 휴대폰 스팸 차단 기능 켰어요. 전화랑 문자 둘 다요. 응. 셋째, 모르는 번호는 안 받기로 했어요. 응. 넷째, 이상한 전화 오면 끊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응. 다섯째, 지인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응, 다 할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엄마 아빠는 정말 안전해요.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두려웠던 게 이제는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 만들 테니까. 맞아요, 아빠. 그래서 항상 의심하셔야 해요. 이게 진짜일까? 항상 물어보세요. 확신이 안 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자식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를,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줘야겠다고.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쿠팡 비밀번호 바꾸고, 이메일도 바꾸고, 보호나라 가입하고, 스팸 차단 설정까지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전해진 건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에는 내 정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보낸 선물 배송지, 그러니까 우리 딸 집 주소도 있고 아들 집 주소도 있고
시골 계신 어머니 주소도 있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쿠팡 앱을 열어서 주문 내역을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뭘 샀나 확인해 봤습니다. 딸한테 보낸 화장품, 아들네 집으로 보낸 과일, 어머니한테 보낸 건강식품. 주소가 다 달랐어요. 그 주소들이 전부 유출됐다는 뜻이었죠. 나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갔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아, 지은아. 지금 시간 있어?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오늘 오빠한테 쿠팡 해킹 사건 얘기 들었어. 너도 뉴스 봤지? 응, 봤어. 근데 나는 쿠팡 별로 안 써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야. 너는 쿠팡 안 써도 엄마가 쿠팡 쓰잖아. 엄마가 너한테 보낸 거 많아. 그럼 내 주소가 엄마 계정에 다 남아있어. 그게 유출됐을 수 있다는 거야.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진짜? 그럼 우리 집 주소도 털린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전화했어. 너도 조심해야 해. 어떻게 조심해? 나는 아들한테 들은 걸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문자 오면 절대 링크 누르지 말 것, 모르는 전화 받지 말 것, 특히 택배 문제, 결제 오류 이런 말하면 바로 끊을 것.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택배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쿠팡 앱 직접 열어서 확인해.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근데 엄마 걱정되네. 우리 집 주소를 사기꾼이 알면.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딸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배송 메모에 적어놨을 수 있고요. 만약 사기꾼이 그걸 안다면? 지은아, 혹시 배송 메모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적은 적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비밀번호 받고 관리사무소 가서. 알았어, 엄마. 내일 당장 할게. 그리고 지은아, 남편한테도 얘기해. 특히 이상한 전화 조심하라고. 요새 보이스피싱이 너무 정교해서 가족 사칭도 한대. 목소리까지 흉내낸대. 진짜? 어떻게? AI로 만든대. 그러니까 만약 누가 전화해서 급하게 돈 달라 그러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다녀갔으니까 알고 있지만 며느리한테도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쿠팡을 엄청 쓰거든요. 꼭 비밀번호 바꾸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온 이상한 문자도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골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어요. 핸드폰은 쓰시는데 잘 모르세요. 전화만 받으실 뿐이죠.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요새 뉴스 보셨어요? 쿠팡 해킹 사건. 뭐? 무슨 해킹? 나는 어머니한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그래서 사기꾼들이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어머니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쿠팡 안 쓰는데. 어머니, 제가 쿠팡으로 어머니한테 물건 보낸 적 많잖아요. 그럼 어머니 주소가 제 계정에 있어요. 그게 털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어머니, 앞으로 모르는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 와도 링크 누르지 마시고요. 나는 원래 안 눌러. 어떻게 누르는지도 몰라. 나는 안도했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잘 못 쓰셔서 오히려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누가 전화해서 며느리 사고 났어요. 돈 보내주세요. 이런 말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알았어. 근데 며느리 너무 무섭네. 요새 세상이 왜 이래.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조심하면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변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아파트 주민 단톡방, 노인정 친구들, 성당 신자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대부분 쿠팡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주민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썼어요. 안녕하세요. 쿠팡 해킹 사건 다들 아시죠? 3천만 명 정보 유출됐다고 하니 저희 아파트 주민들도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꼭 비밀번호 바꾸시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 조심하세요. 특히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반응이 왔어요. 저도 걱정되네요. 어떻게 바꿔요? 쿠팡 앱에서 바꾸면 돼요. 설정 들어가서요. 나는 아들한테 배운 방법을 단톡방에 자세히 적었어요. 스크린샷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노인정 친구들한테도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노인정에 갔을 때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쿠팡 해킹 사건 아시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들었어. 근데 나는 별로 걱정 안 돼. 나 쿠팡 거의 안 쓰거든. 순이야, 그게 아니야. 너는 안 써도 내 자식이나 손주가 쓰잖아. 너한테 선물 보낸 적 있으면 내 주소가 거기 있어. 그게 유출됐을 수 있다는 거야. 친구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 집 주소를 사기꾼이 알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해. 앞으로 모르는 전화 오면 받지 마. 특히 택배 문제, 카드 결제 오류 이런 말하면 바로 끊어. 근데 진짜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직접 확인해. 쿠팡 앱 열어서 보거나 은행에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나는 오늘 배운 걸 다 알려줬습니다. 쿠팡 비밀번호 바꾸는 법, 보호나라 가입하는 법, 스팸 차단 설정하는 법. 친구들은 열심히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메모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줘. 자식들, 손주들한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의 문제야. 친구 하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서워. 집에 있어도 불안하네. 그러게. 근데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아. 사기꾼들은 쉬운 사람만 노리거든. 우리가 똑똑하게 대응하면 안 당해.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노인정 갔다 왔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응. 다들 놀라더라. 그래도 잘 들었어.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했어. 잘했네. 그런데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 형수님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맞아. 형님도 쿠팡 많이 쓰시잖아. 나는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 주소가 유출됐을까 봐요. 나는 형님한테도 오늘 배운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했어요. 딸, 아들, 어머니, 주민들, 친구들, 형님.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비밀번호 바꾸라고, 이상한 전화 받지 말라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알려줘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쿠팡 해킹 사건은 처음엔 남의 일 같았어요. 뉴스에서 3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알고 보니 내 일이었어요. 내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정보까지 유출됐어요. 딸 집 주소, 아들 집 주소, 어머니 주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전부 위험에 노출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려줘야 했어요. 혼자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안전해야 했고 친구들도 안전해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사기꾼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이용해요.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예요. 그들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길 바라고 겁먹길 바라고 서두르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알려주고 조심하면 사기꾼들은 기회를 못 잡아요. 그들이 아무리 정교한 방법을 쓴다 해도
우리가 의심하고 확인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쿠팡 비밀번호 바꾸는 법, 이메일 관리하는 법, 보호나라 쓰는 법, 스팸 차단하는 법.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리고 한번 해두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와 나누는 것. 내가 오늘 배운 걸 딸한테, 아들한테, 어머니한테, 친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들도 이제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귀찮아하더니 나중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전화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뭐가? 우리 아들이 고생했지.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그래도 여보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끼리 알면 뭐해. 다 같이 알아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새 세상이 참 무서워. 집에 있어도 사기꾼이 전화로 찾아오고 문자로 찾아오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순 없잖아. 우리도 배우고 적응해야지. 맞아. 나이 들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살 순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면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새로운 기술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로부터 나를,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나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쿠팡 해킹 사건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도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해요. 그리고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나 혼자 안전해서는 소용없어요.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안심할 수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바꾼 쿠팡 비밀번호, 새로 만든 이메일, 보호나라 계정, 스팸 차단 설정.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이 작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항상 의심하기, 항상 확인하기, 절대 서두르지 않기.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중한 사람, 확인하는 사람, 쉽게 속지 않는 사람.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조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면 사기꾼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딸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야겠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바꿨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문자 보내야겠다. 며느리가 쿠팡 비밀번호 바꿨는지 확인해달라고.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쿠팡 해킹 사건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였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응하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 법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